제가 교우 모임 때 연두색 포스트잇을 받았습니다. 그 주례하시는 분이 이 포스트잇에 나는 땡땡땡 행복하다 이렇게 땡땡땡이라는 부분을 잘 채워서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땡땡땡 행복하다. 이 땡땡땡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거를 내가 어떨 때 행복을 할까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채우는 것이 의외로 참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만약에 제가 나는 땡땡땡 행복하다 할 때 땡땡땡을 적어보라고 하면 어떤 말들을 적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제 자신은 새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연속의 그냥 시간과 공간에 그냥 이어지는 연속성. 그래서 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새해가 되어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사실은 우주의 일원상의 진리자리에서 보면 당연한 변화이고 또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티끌 하나일 건데 왜 나는 이 똑같은 내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고 힘이 들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라는 물음표를 많이 저에게 줬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경계가 나를 힘들게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거는 둘째치고 그 경계를 만날 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내 반응 그리고 그 감정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무의식의 감정일 텐데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건 뭘까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TV에 상담을 하는 걸 봤었는데 그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상대를 공격하고 싸움을 하는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 표현 방식을 그렇게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냐는 질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필요하다고 알릴 때는 그 효과적인 방법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고 그 갈등이 일어나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게 딱 있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내가 알던 모르던 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이런 어떠한 반응이 어떤 상황이 날 때 그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연쇄작용처럼 올라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였지만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이 되어졌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마음에 이게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이 습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까닭이 어떻게 될까? 또 습관이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동일한 상황에 A는 그냥 그 마음에 잔잔해. 근데 B는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엄청 분노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운전사가 드라이브스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차를 몰면서 내가 햄버거를 주문하든 콜라를 주문하든 이제 차를 타면서 주문할 수 있는 그 가게에 주문을 해놓고 자기 차례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막 빵빵빵빵 경적 소리를 울리면서 그러더니 뒤로 돌아봤더니 앞으로 빠지라고 막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나는 어떤 주문을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 뒷차는 이 간격이 좀 멀어서 내가 좀 더 가가지고 이 주문을 하고 싶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차는 화가 난 거예요. 아, 내 차도 앞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뒷차는 피하라고 비키라고 막 그렇게 빵빵빵 계속 소리를 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문을 탁 열고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그 백미러를 봤어요. 백미러에 그 뒷차 운전사의 얼굴이 비쳤답니다. 얼굴을 비춰서 봤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막 이그러지고 화내고 불그럭불그럭하고 막 이런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순간 자기 거울을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자기 얼굴을 자기 거울로. 그랬더니 자기 얼굴도 그와 같이 똑같이 표정이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은 거예요. 어떻게 참았냐면 호흡을 또 하고 이제 가라앉히고 그 상황을 조금 모면해보려고 피하면서 호흡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차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주문서를 계산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은 하나를 더 낸 거예요. 자기 것뿐만 아니라 뒷차에 음식이 주문한 것까지 계산을 해주고 그 사람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뒷차가 이제 자기가 주문을 해놓고 계산을 하려고 왔더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감동이죠. 미안함과 동시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배려라는 걸 받았고 자기가 이거 했던 그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지만 이미 그 사람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받은 것을 뒷차에 계산을 해줬고 또 그 뒷차는 그 배려를 받았잖아요. 그럼 또 그 뒷차에게 배려를 해줬고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 가게가 훈훈하게 그렇게 배려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지어낸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어느 한 가게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화가 났을 때 순간 내 얼굴을 봤을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그 화가 났다는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죽고 나는 막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A가 폭발하는 같이 폭발하는 거 같이 죽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휴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씀 나 마음이 타부라면서 막 돌려요. 돌리다 보면 녹아나긴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자라난 잡초를 돌로 누른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마모가 되고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이게 또 잡초가 팍 올라와가지고 또 언젠가는 장전의 기회가 있는 거 폭발해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저는 울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운전사가 자기 이렇게 서로 이로운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돌렸듯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것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까지 힘내질 수 있겠구나. 교도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중심을 잘 잡고 페달을 잘 굴리고 뒤에서 잡아주고 이 세 박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잔 세밀함은 핸들을 언제 넘어져야 핸들을 이렇게 잡는 것이구나, 브레이크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세세한 것은 디테일하게 이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의 습관도 이와 같다, 흡사하다. 이 감정의 습관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걸쳐서 서서히 습득되고 반복되고 익숙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 그런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크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감정의 습관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도 참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참 저도 제 감정에 사실은 제 감정 패턴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 막 올라오는 부분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스스로 공부가 되면서 라고 그 뒤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던 것도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제 마음을 보면서 출구를 하고 있는데, 차분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지만 우리가 기본은 3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